여러분, 아니 우리 원순 형님이 깔아놓은 판에서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아까 했던 얘기 좀 마저 하죠, 그죠? 비도 오는데 뭐 어차피 밤 새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것도 괜찮죠? 우리 어머니, 아이고, 나 아까 얼굴을 못 알고, 아이고, 이분이 분당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인데, 예, 맨날 광화문에 계시더니 오늘은 또 여기 와 계시네요. 우리 어머니. 지역구민이네. 저 잘 보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두 번 다 저를 찍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또 찍을지는 잘 모르겠네. 투표용지에 있을지를 잘 모르겠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인인데 한 번도 주인 취급을 못 받았어, 사실은요. 그냥 선거 투표하는 날 정신없는 정신없는 선택권 몇 개 줘놓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제일 싫은 거, 덜 싫은 거, 진짜 싫은 거, 죽도록 싫은 거 중에 제일 덜 싫은 거 골랐잖아, 그죠? 이게 지금까지는 이 머슴들이 이 주인 알기를 정말로 우습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박근혜 이분처럼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집에 불 질러버리고 일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그런 거 막 사인해주고, 제가 오늘 일본에 방송이 두 군데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랬죠. 일본 내 좋아한다. 일본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약에 한다면, 아니 그 반일 감정이 생기고 한국 국민들이 다 싫어하고 쫓겨나게 생긴 대통령하고 꼭 정보 제공 협정을 체결했어야 됐냐.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국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아니다. 일본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한국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해서 이 모양 됐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모섬이 간땡이가 보가지고 사드 배치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 그죠? 아니 그러고 사드가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솔직한 얘기로. 이 사드라고 하는 거는요, MB인가 해가지고 우리 미사일 방어 체제 만들고 있어요, 우리끼리도. 만들고 있는데, 아니 무슨 고고도 미사일이 왜 종말부에서 탐지해서 잡는 게 그게 사드거든, 용어가, 그죠? 근데 북한이 미쳤다고 고고도 미사일을 쏩니까? 이렇게 팍 쏴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쏘겠어? 근데 이걸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했는데 실제로는 중국을 들이다 보니까 중국이 화가 났잖아요.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명동에 손님이 없대요. 왜냐면 중국 관광객을 다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수출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영업을 못하게 막 공산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지금 막 완전 문 닫게 생긴 겁니다. 이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게 북한 핵미사일 뭐 이런 거 개발을 막는다고 하는 건데, 중국이 성질 났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일본, 한국이 편먹어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데, 중국이 아이고 지금 북한하고 손잡고 지금 같이 공동대응해야 되는데 북한 뒤통수 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그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중국의 뒷문 때문에 지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덕분에 미국, 일본도 보고 북한은 안 보이고 한국만 완전히 경제적으로 안보상 측면에서 다 솔마본 짓인데, 이런 짓도 해놓고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아니 건방지게 이게 모습이 말이에요. 주인의 사고를 지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주인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간이 붙다 보니, 근데 보니까 이 대통령 이 사람만 간이 부은 게 아니고 그 옆에서 같이 놀던 인간들도 같이 간이 부어 있어 보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정모양 주시면은, 그래 국정교과서 이제 솔직히 몇 달 후면은 날아가고 딴 대통령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국정교과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밀어붙여서 하겠대잖아, 오늘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똑같아. 아니 이 모습들 중에 이 정신 나간 모습들이 집에 불 지르고 훔치고 주인 때리고 이러는데, 우리 주인들이 드디어 정신이 든 겁니다. 안방에서 맨날 보고만 받고 그러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집에 불러, 야 왜 연기냐, 이거 냄새난다, 나가자, 이렇게 딱 나와보니까 집에 다 타고 있네 이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주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모습놈들 중에 저 한번 보자, 저 모습놈들 저 중에 진짜 불 끌어 뛰는 놈 있고,
그러니까 뛰는 척만 하면 뒤로 뭐 챙기는 놈 있고, 뛰는 척도 안 하고 개기는 놈 있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 저도 모여가 쑥터쑥터 모여가지고, 야, 저 불 꺼진 다음에 곡간을 누가 차지할까? 어? 이거 연구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지키지 않으면요, 이 도둑놈들이 언제든지 되돌아 들어가가지고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망가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70년을 반복했어요. 70년을.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70년 동안 저 가짜 모습들,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말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을 지배한 그 기득권자들한테 우리가 판판이 당해왔죠. 저보고 어떤 사람이, 오늘도 내가 어디 TV조선, 조선TV인가 TV조선인가? TV조선이지. 내가 거기를 출연을 했다 왔어요. 근데 나보고 자꾸 보수는,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진짜 아니다. 내가 진보냐. 보수다. 이유가 뭐냐? 보수란 현재 우리가 이미 합의한, 이미 있는 가치들을 지키자고 하는 게 보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진보인데, 이재명이가 한 게 뭐냐면, 야, 최소한 법을 지키는 사회 만들자. 힘세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어느 날 수천억 해먹어도 깜빵을 안 가요. 깜빵 가더라도 대통령한테 쑥닥쑥닥 몇 번 하고 최순실한테 35억 주면 나와버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국민들을 갖다 수백 명을 학살을 해도, 나라를 지었고 쿠데타를 해도,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분단시켜놓고 그 분단체제에서 이익을 보면서 군사긴장 높여가지고 국민들 국방비보다 마구 부담하게 만들어도 한 번도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였던 거죠.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함께 상의해서 만드는 나라지 몇몇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공화국이고, 그리고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야 된다.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야 된다. 우리가 합의해놨지 않냐. 그런데 지금까지 법 앞에서 힘센 놈, 많이 가진 놈이 제대로 나쁜 짓 하고 처벌받은 일이 있는지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말은, 우리가 약속한 법, 우리가 약속한 헌법, 우리가 약속한 합의들, 이런 걸 지키는 나라 만들자. 재벌이라고 해서 성매매하고 500만원 줘도 괜찮고, 내부 거래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사위 하나 생기면은 거기 회사 하나 만들어서 막 재산 빼돌려가지고 부당 내부 거래해서 다 돈 빼돌려가지고 불법 상속하고 세금도 안 내고, 중소기업 그 기술 개발해놓은 거 다 탈취해가지고 하고, 검찰에 신고하면 전부 다 무혐의고, 재판해가지고 좀 배상 좀 받으라 그러면 너 손해 500만원 받구나 해가지고 재판에서 5년 동안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소송 비용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절대로 자기 권리 주장하면 손해보는 이런 나라도 있는데, 이게 하도 많이 이러다 보니 법을 잘 어기는, 많이 어기는, 세게 어기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자. 법 앞에 평등하고, 나쁜 짓 하면 처벌받고, 기여한 만큼 분배받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업도 재벌이 지들 마음대로, 대기업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시장 경제, 시장 질서 만들자는 게, 이게 진보니 보수니? 보수 맞지요? 네. 근데 지금 그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뭐냐면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순 나쁜 짓만 하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억울한 보수들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보수. 성실하게 살고 법 지키고 자기가 한 만큼 분배받으면서 성실하게 자식 키우고 국가 안보 걱정하고 나라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나라가 정말 공정해야 된다, 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하자는 게 보수예요, 진보요? 보수. 그래서 지금은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 중에서 진짜 보수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나쁜 짓만 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이런 거 싹 갈아가지고 그쪽을 확 역사의 무덤 속으로 쓸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오해하는 게 있던데, 이재명 지장이 보니까 복지를 많이 하더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굳이 하더라. 저는 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가 막 싸우고 이래야 사람들이 보잖아. 세상에 구경거리가 3개 있는데, 물구경, 불구경, 싸움구경. 이게 3대 구경거리입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그냥 조용히 하니까 그 이전에 그 노인복지 일자리 만들고, 보육복지, 어린이 애들 키우는데 막 지원 많이 해주고,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거 말하는데 600~700억 드려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성남 시민들은 아는데. 근데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무상조보, 그 기껏 해봐야 200억인데. 1인당 2만원, 성남 시민 100만 명이니까. 1인당 2만원짜리 200억 했더니 정부에서 저놈 저거 계속하면 큰일 나겠네. 저놈이 안 그래도 지는 증세 없는 복지한데 복지 없는 증세한다고 맨날 욕하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맨날 인따운 소리를 하니 저걸 못하게 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못하게 소송하지, 시행령 바꾸지, 고발하지, 이러는 거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유명인사 되는데 제 1등 공신은 우리 박근혜예요. 저는 진짜 슬픕니다. 저의 1등 홍보대사가 지금 자빠지셨습니다. 진짜 아쉬워 죽겠어. 1번 홍보대사 홍준표 지사도 뭘 잘못 짜셔가지고 지금 자빠져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홍보대사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죠? 네, 좀 섭섭하긴 한데. 여하튼 간에 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국민한테 공짜를 주는 거다. 공짜 주면 국민 버릇 나빠진다. 국민 나태해진다. 우리 김무성 대표의 어록이십니다. 국민은 게을러진다, 나태해진다, 그러니까 복지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를 하는 것은 특이한 사례여서 복지를 확대하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경제 영역에서 돈을 나누는 거는 진보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집행, 정부 운영의 영역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요, 그건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헌법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질서유지비용, 국가안보비용, 필수비용을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는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4조 2항에 떡 써놨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우리가 약속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비용은 최소한으로 쓰고, 착하고 잘하는 이재명처럼 최대한 아껴서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합의한 헌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합의한 약속이고 최고의 규칙인데, 이 현재 우리가 이미 합의한 약속을,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 이것도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러겠지? 아니, 알면 더 나쁜 놈이지. 복지를 확대하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당연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행위를 한 거를, 그걸 진보라고 하는 거는 지들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도둑 X들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쓸어냅시다, 여러분. 와!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나라의 진정한 보수입니다. 에? 나 같은 사람을 진보라고 하지 말고, 옆에 우리 심상정 의원하고 노회찬 의원 계시던데, 저기 계시죠? 저기가 진짜 진보야. 저는 제 꿈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보수 정당을 하고, 노회찬, 심상정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비슷비슷하게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무슨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인 척하고 사기치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제대로! 이재명! 이거 나머지 내려주면 됩니다. 이재명! 나머지 우리 박 시장님 들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고, 우리 심상정 하면 심상정, 노회찬,
노회찬 화이팅! 제가 알맹이는 정의당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픈 환경에 처해 있어요. 슬픈 것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신화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진실처럼 유통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아바타 보시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저는 진짜 보여주는 게 있다고 봐요. 이제는 개인이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집단 지성을 나누는, 정말로 신경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저 나가라고 한 소리였어요? 나가고 그러게. 나는 빨리 가고 싶어, 사실은. 신경망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통신 아닙니까? 제가 이 종편 왜 나갔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중들이 속지 않습니다. 이번에 총선 당일까지 우리 종편이나 이런 데서 사실 빨갛게 칠해놓고, 그죠? 빨간 넥타이 메고 빨간 옷 입고, 심지어 글자를 다 빨갛게 써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왜곡하고 사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새누리당이 180석 하지 않을까, 200석 하지 않을까, 야 200석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자 개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속는데 다른 사람이 속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웬걸 여당 과반수가 무너졌어요. 그때 각자 다 알았죠. 나만 안 속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 속았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오각성한 사람도 있어요. 국민을 우리가 속인 줄 알았더니 속은 척하는 국민한테 속은 데가 있어. 새누리당과 종편들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믿어야 되고, 저건 이미 있는 장치들이고 제도니까 저기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다 걸러집니다. 대중들이 쉽게 속지 않아요. 이제는 대중들끼리, 국민끼리 다 이렇게 신경선을 세밀하게 네트워크로 깔아놓고 서로 다 교감하고 있어요. 정보도 다 옳고 그런 걸 다 가려요. 그리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다 쉽게 정리해, 순식간에 요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자 목소리로 내죠. 어떻게? 댓글 달고 이재명 쓰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이거 안 하시는구나. 선거형 화이팅! 이렇게 하니까 이게 퍼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돌려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사실을 찾아가요. 진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사회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는요,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 도입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권력을 가진 주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분산되고 숫자도 너무 많으니 함께 모여 의논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감시하고 결과를 체크하고 책임지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뽑자 라고 해서 대리인들을 뽑은 겁니다. 이 대리인은 본질적으로 모습인 거죠. 월급 받고 대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들이 지배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이제 버릴 때가 됐고, 국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고 정보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의 이념에 따라서 원래의 가치대로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무슨 아이슬란드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절차에 거쳐서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못할 바가 없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으로 따지면 1등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의 손가락이 얼마나 빠릅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이제
제도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일부나마. 그래서 차곡차곡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 결정에서도 국민들이 일정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도 사실 내일 탄핵 안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 있죠. 우리가 탄핵이 된다고 믿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망설이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위에 무슨 아닙니까? 무슨 무슨인데 저 사람들의 계산은 국민을 위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특히 새누리당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모시던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이렇게 헌정지서를 파괴하고 조직적 범죄 수괴 행위까지 저지르다니 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하자 이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저 인간하고 같이 한꺼번에 쓸려 나가겠네, 야 이거 탈출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살고 보자. 국민의힘이 강하면 탈출 욕구가 강해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약하면 잽싸게 도로 그 침몰하는 대로 올라탈 겁니다. 수리해서 계속 가려고.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러면 저 사람들은 야 찬스가 왔구나, 드디어 되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오늘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올라갔대요. 와. 78% 탄핵해야 돼. 퇴진해야 된다는 아니고 탄핵해야 된다가 78%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새 이렇게 손실해 가면서 이렇게 추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해서 어떻게 내 이익일까, 어떻게 하면 저 국민들의 뜻을 살짝 피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런 거 하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같이 쓸려나가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국민 편을 들고 나라도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러니까 야 우리 도와주려 그러는 새누리당 그 소위 비박계 이런데 막 비난하고 그럼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찍는 겁니까? 아니요. 기분 나쁘면 안 찍습니까? 더 기분 나쁘게 해야 찍어요.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를 조금이나마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탄핵은 정치인이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리로 행하는 것 뿐이지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은 이미 탄핵했어요.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꾸 이러지 말라니까 쑥스럽게. 나 원래 귀여워요. 이거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뭐. 인상 쓴다고 좋아요. 뒤에서 누가 나고 추이시나 했더니 이번에 이재명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사이다라니까 네, 사이다 맞아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이다로 밥 먹으면 안 돼. 사이다는 시원할 때 몸할 때 잠깐 먹자. 이 사이다지 누가 그걸 밥으로 먹나. 하여튼 자꾸 그러지 마. 우리 어머니가 사이다로 소화제를 쓴답니다. 네. 앞에 음산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오늘 밤은 정말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약속해놓고 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법 앞에 평등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기여한 만큼 합당한 분배를 받는 나라, 이런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말로는 합의해서 헌법에 써놨는데 이 71년 동안 이 기득권자들은요 한 번도 그걸 지킨 일도 없고 온 국민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소수의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자유로웠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자유만 있어가지고 1년에 16,000명씩 자살하는 나라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진짜 공정하고 진짜 자유롭고 진짜 평등하고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정의로운 나라를 완성하는 활용점정하는 바로 그날의 전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혁명을 겪게 됩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혁명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 한 개로 이 탱크를 몰고 나라를 뒤집고 수백 명을 학살해가면서 이렇게 권력을 탐했던 그 자들을, 그 구체제의 마지막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나라, 우리가 합의했던 공정한 나라, 우리가 합의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가 이렇게 싸워서 니네들이 정말로 희망과 꿈을 안고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다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게 자식을 이 중에 결혼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비오는 이 여의도의 밤에 이렇게 추위에 덜덜 떨면서 앉아가지고 12월 이 겨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이기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로 다 독점하고 경쟁은 불공정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 많고 백 많으면 감옥도 안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기릅니까? 맞아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자원과 기회와 책임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다 망했어요. 기회와 자원과 책임이 공평하게 분담되든 배분되던 시대는 흥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바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합의했던 거, 우리가 약속했던 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만 잘 지켜도 엄청나게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꼭 보여주자는 거죠. 박근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일원일 뿐이고 우리보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보다 특별히 우대받을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법에다 써놨으니까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것 외에는 소추되지 않고 임기 끝나면 처벌하기로 한다 라고 됐으니까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니까 그건 지켜주되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내려오는 순간에 청와대 정문 앞에서 순찰차 대고 기다렸다가 신하로 철석 채운 다음에 바로 구치소로 끌고 가서 처벌합시다, 여러분. 아,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보고 그만하래요. 다음 발언할 분이 있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힘들긴 하지만 또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 우리가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렸던 이 과거의 이 어두움을 이번에 걷어내고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세상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그야말로 우리도 꿈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골고루 배분돼서 그 역량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함으로써 그야말로 나라도 발전하는